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핵무기가 폭발하는 장면, 그리고 권총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동상을 해서 이게 결국 군비 축소를 상징하는 구조물이죠. 유엔 본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마당에 있는 건데요. 자, 결국은 우리 인류가 지구촌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일단 무기를 없애야죠. 그 중에 또 제일 중심이 되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 그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커리커처, 소녀가 핵무기를 없애라, 비핵화를 주장하는 걸 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21세기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전반기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진 뒤에 2차 세계대전 한 20년 막간에 또다시 우리 인류가 전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의 해석의 저자인 지금은 또 프로이드하고 둘이 이런저런 지구촌 평화, 세계 평화를 걱정하는 그런 서신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프로이드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증오와 파괴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다. 이건 우리 이번 공부 모임 첫 시간에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짐승이 있다 하는 그 표현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진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겠다. 핵무기를 들고 싸울 가능성이 물론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4차 세계대전은 몽둥이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3차 세계대전을 치르면 우리 인류가 망한다. 결국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물론 넷자루에 대포와 총과 전투기와 또 아직 사용되지 않은 핵무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말 뜻은 이후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대참화를 겪을 것이다. 그런 경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무기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 무기를 다루는 우리 인간이 증오와 파괴와 어떤 승리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결국은 인류 공무열의 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제가 이번 우리 공모임 첫 시간에 보여드린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웠는데요. 이걸 약간 좀 바꿔서 띄웠습니다. 이 국제 정치가 각 나라가 다 힘을 키우려고 경쟁을 하고 있죠. 그 힘 속에는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이지만 또 거기에 이제 경제,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문화, 이런 일종의 국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 국력의 힘, 파워, 이게 사실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정치학의 가장 기본 용어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나라가 힘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안보가 연결이 되니까요. 그 힘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핵무기죠. 그래서 핵무기를 지닌 나라는 그게 몇 개를 가지고 있든 간에 미국과 러시아처럼 수천 개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북한처럼 그저 3, 40개 정도 가지고 있던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나라의 이 파워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스 모겐서가 50년대에 국제정치학계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그 냉전 시대에 이 굉장히 냉철하게 국제관계, 국가 간의 어떤 경쟁관계, 국제 질서, 이런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현실주의의 대가다, 이렇게 정책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결국은 힘의 균형 상태가 평화를 유지하는
그것이다 하는 건 얘기는 결국은 힘이 없으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또 침략하게 되고 또 전쟁이 나게 되고 그래서 힘이 균형 있게 상대의 적국에 맞는 걸맞는 군사력을 지니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만 가지고 평화를 이어간다. 그건 사실 좀 아니죠. 그 힘에 거기에 어떤 이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좀 도덕적인 사고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이 도덕의 정치보다는 힘의 정치가 앞선 그래서 주먹이 법보다 앞서는 뭐 그런 것이 우리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어차피 현실이죠. 자, 그리고 이 핵무기라는 것이 앞서서 그 군사력의 균형이 이 평화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핵무기가 일종의 공포죠. 핵무기, 핵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의 균형이 결국은 또 이 핵전쟁을 막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일 핵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사실 승자가 누구냐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어떻게든 뭐 이를테면 뉴욕이나 워싱턴에 핵무기 한 대만 떨어져도 그 지역이 완전히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이 역설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또 그런 또 기능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노란 글자로 상호 확정 파괴 이게 mutual 상호죠. assured 확실하게 distraction 핵전쟁이 벌어지면 하여튼 서로 확실하게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 이게 핵전쟁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무슨 로마와 카르타고가 서로 전쟁을 벌이던 그런 정도의 어떤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또 좀 다르게 보면 낭만적인 그런 어떤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이 방사능의 파괴력으로 살상력으로 우리 인류가 다 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단 나면 서로 망할 거를 각오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 여기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쿠바가 사회주의 혁명이 나고 한 3년 뒤에 그 쿠바 본토에 소련제 미사일 기지가 들어섰죠. 그걸 뒤늦게 알아챈 미국이 그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13일 동안 엄청난 그 국제정치적인 위기가 있었죠. 미군 군함이 쿠바를 봉쇄를 하고 그러면서 이 미국과 소련 간에 긴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쿠바에서 미사일기를 철수함으로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막게 됐죠. 하여튼 이 핵 문제는 그동안 1945년에 그 8월 달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 2대가 떨어진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핵무기는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살펴보면서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협을 가한 부분이 있었죠. 자칫하면 그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핵전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발상이죠. 자, 그래서 서로 핵무기를 주고받고 싸운다면 결국 우리가 인류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뒤집어 보고요.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가 소련과 미국이 물론 두 강대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 영국, 또 중국, 또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또 북한, 이런 나라들이 다 핵무기 보유국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 어떤 힘의 균형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공포의 균형 상태를 이루는 그 냉전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과 러시아 말고도 또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권의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 냉전 시대 때보다는 핵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더 사실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걸 제가 핵무기가 어떤 형태다, 어떤 성격을 지녔다는 걸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 그리고 밸런스 오브 파워,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따지는 데 있어서 핵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 냉전 시대에 터지지 않은 건 결국은 핵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도 물론 단순히 핵무기 때문은 아니겠죠.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어떤 국제 분쟁이 생길 때마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거기에 대처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냉전 시대에는 그것이 핫워, 열전으로, 냉전이 열전으로 번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핵무기가 냉전 시대 때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3차 세계대전의 공포는, 두려움은 줬지만 그래도 전쟁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냉전 기간 동안에는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7년 무렵부터 냉전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90년도,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는 그 과정까지 계속 우리 국제 질서가 미국과 소련이 양 거두가 이 핵무기를 뒷심 삼아서 서로 경쟁을 하던, 체제 경쟁을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수소폭탄 H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깔고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 시대, 냉전 시대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죠. 자, 여기 한스 모겐소, 아까 다시 이분이 다시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 핵무기는 결국은 이 군사력의 대표 주자고 또 그 나라의 힘의, 파워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를 얘기할 때 핵무기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 국제 정치가 파워 폴리틱스고 파워를 추구하는 그런 투쟁이 결국 국제 정치의 냉엄한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핵무기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이롭죠. 여기서 효용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나라가 핵을 가졌다 하면 엄청난 군사력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힘을, 협상력을 훨씬 또 키우는 거죠. 강력한 외교 수단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를테면 북한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그 핵무기를 카드로서 북한이 또 여러 가지 이득을 봤죠. 미국이 해마다 지난 90년대, 벌써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냐, 그걸 막아야 되느냐는 이런 그 긴장 상황에서 미국이 해마다 100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북한에 공짜로 원조를 해줬어요. 북한이 이뻐서 좋겠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핵무기가 강력한 외교적인 협상력을 지녔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외교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핵무기가 이게 개발하는데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1개 사단, 10개 사단, 이 병력을 유지하고 키우고 무장시키고 또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 비용만큼이나 그거보다 더 핵무기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돈도 덜 들고 여러 가지 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 핵무기가 일단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이롭다는 거죠. 이롭기 때문에 가져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괴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하지만 핵무기 그 자체를 놓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언제 핵무기를 가졌을까요? 한번 보시죠. 미국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압니다만 미국이, 그 다음에 49년도에 소련이. 자, 여기 연도 차이를 보면 한 4년 되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초강대국이 누구냐 할 때는 미국이었죠.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직접 미국 본토가, 물론 하와이는 뭐 일본의 기습을 당했습니다만은 미국 본토가 파괴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유럽이나 소련이나 이 서유럽이나 소련이나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서 소련도 이 독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서 한 2천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요. 전 국토가 사실은 전쟁에 피폐된 상황이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같은 약했죠. 그런데 소련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냉전 체제가 격화되면 더 격화될수록 이 소련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중에 1순위가 핵무기 개발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49년도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 뒤에 이어 한국 전쟁 중인 1952년에 영국, 그다음에 60년에 프랑스, 그다음에 64년에 중국, 이렇게 5개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승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이들을 중심으로, 전선국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5개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국제 질서에서 일단 뒤로 밀렸죠. 패권 다툼에서. 그런데 64년에 중국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5개 나라가 서로 입을 모아서 자, 이제 더 이상 핵무기 개발하지 말자, 만들지 말자. 그걸 만드는 걸 금지하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은 지키고 핵무기 보유 국가의 기득권은 이미 지키면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게 핵무기 핵 확산 비확산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게 1970년대 초에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국제법상으로는 그 조약에 많은 나라들을 가입시키도록 하고 그러면서 만들면 불법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돌파한 게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이죠. 자, 인도와 파키스탄, 처음에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이 핵무기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을 때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비난을 했어요. 너네들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만들었어? 그러나 우리가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네들은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더러 만들지 말라? 우리나라의 안보를 너네가 지켜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이 핵 만들고 난 뒤에 핵 물리학자들 다들 하는 얘기가 공통된 얘기예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어요. 소련의 핵물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에 파키스탄의 핵물리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고 나서 큰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어떤 큰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 동영상을 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개 나라에다가 인도, 파키스탄인데 또 생겼죠. 더 생겼죠. 이스라엘이 있고 또 북한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1960년대 말에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또 우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거를 컨펌도 안 하고, 디나이, 부정도 안 하고, 시인도 부정도 안 하고, 그래서 NCND라고 하는데요. 시인은 안 하는 걸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 국제사회에서 이 핵사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핵사찰을 안 가지고 있다고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뒤에서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방어막을, 미국이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대결 구도가 있고 갈등 관계에 있다면 이스라엘의 핵 문제가 또 크게 떠오를 텐데, 뉴욕 타임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이런 큰 언론 매체들도 이스라엘이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이런 논설이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입장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인 비난 속에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북한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미국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변수죠. 자, 핵무기가 어느 정도 그동안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폐기가 됐을까 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꼭대기에 이렇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게 1987년. 그때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7만 1000개. 자, 한 개만 터져도 사실은 이지움 핵무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 파괴력에 한 1000배쯤 된다 그래요. 1000배. 그러니까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가 10만 명 이상의 각각 다 사람들을 그때 죽였는데, 그게 이를테면 뭐 상상하기 싫은 얘기지만, 어느 도시 하나에, 이를테면 뭐 서울에 그게 떨어진다 그러면 뭐 강남에 사니까 안전하다, 강북에 사니까 안전하다, 그런 얘기는 부질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87년도라 그러면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냉전 시대의 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방비를 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냉전이 굉장히 긴장이 높을 때인데요. 이때 7만 1000개인데, 그러고 나서 전 세계의 어떤 그 반핵, 반전, 평화 운동가들을 포함한 또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압력으로 나가면서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다행히도 줄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밑에 0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한 1만 3000개 정도 핵무기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 중에 90%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몇백 개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만든 조약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 핵을 가지지 않는 다른 나라들 보면, 너네는 만들어 놓고 우리는 만들지 마라, 그야말로 불평등 조약이다, 이런 비판을 또 들었죠. 결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졌고, 또 북한도 이 NPT를 탈퇴하면서 또 탈퇴하기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또 개발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도 안 하고, 비준도 안 하고, 서명도 안 하고,
이 조약이라는 건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제조약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치인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나라가 의회가 있으면 그 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인도, 파키스탄은 다 이스라엘 포함해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찰을 하는 기구가, 국제 기구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근데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불평등한 요소를 보면 이미 만들어 놓은 나라는 사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찰을 왜 안 받습니까? 얼마나 줄였냐? 너네 실제로 투명하게 핵을 관리하고 있어? 이런 사찰을 해야 마땅한데도 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거죠. 핵을 만들 것으로 의심되는 나라, 이를테면 이란, 또 북한이 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의심을 받았죠. 그래서 북한, 이런 나라들은 IAEA 사찰을 또 아주 호되게 받았죠. 그러면서 이 NPT가 조약에 문제가 있다. NPT가 사실 여기에 핵 확산만이 아니라 핵을 가진 나라는 핵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감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핵 감축의 의무 조항이 있는데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죠. 그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NPT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을 하면서 계속 핵 확산이 되는 것을 막는 그 체제인데요. 그래서 이라크, 북한이 사찰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이 핵을 가진 나라들이 계속 무슨 태평양상의 섬 같은데, 비키니 섬, 뭐 이런 섬에서 계속 핵무기 실험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구촌 환경을 완전히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공기 중에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대기권 이런 데서는 핵을 실험을 하지 마라. 땅 밑에서나 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러나 했는데, 이게 땅 밑에서도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부분적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 나오기까지는 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핵무기는 이 앞서서 부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이거를 정치인이 서명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북한 포함해서 아예 다 그냥 그건 너희들의 얘기야 하고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지금 제가 허점이라고 해놨죠. 임계전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핵무기가 좀 더 작고 성능이 파괴력이 높은 그런 무기가 개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강대국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계속 핵실험을 컴퓨터상으로 합니다. 컴퓨터상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그게 핵실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의 핵실험을 슈퍼컴퓨터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에 손을 놔야 되는데 강대국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성능이 높은, 파괴력이 높은, 그러나 제한적인 면적에서, 그래서 소형 핵무기 개발, 거기에 또 상당히 또 돈을 쓰고 있죠.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인류가 강대국들을 포함한 핵 보유국들이 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대단하다, 이렇게